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8장에서는 배열, 얼레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수를 통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인티저형 변수는 4바이트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플로트형 변수도 역시 4바이트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캐릭터형 변수는 1바이트, 더블형 변수는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통한 메모리 공간의 확보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열, 얼레이에서는 다수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개, 1000개, 10,000개 등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명령, 얼레이, 배열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배열의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배열과 문자열, 그리고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이해 부분에서 먼저 배열의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다수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확보된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름은 임의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AA 등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공간에 AA0, AA1 등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변수 선언 방식에서는 메모리 공간 하나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변수 A를 위한 메모리 공간 4바이트 또는 8바이트 또는 1바이트, B, C, D 각각의 변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하나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레이 배열로 선언하면 여러 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배열로 4개를 선언하면 4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AA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 공간 AA 0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0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쓰고 또 데이터를 읽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AA1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AA2, 마지막은 AA3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항상 첨자는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열의 첨자는 C 언어에서 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이 100개라고 한다면 0에서 99까지의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수치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그 연산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p include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변수 4개를 선언한 것입니다. A, B, C, D 각각의 변수에는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더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 합을 선언한 것입니다. 역시 인티저형 변수 4바이트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초기치 0을 대입한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를 프린트 펑션과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입력받는 문장인 것입니다. 각각 A, B, C, D에 4개의 입력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A와 B와 C와 D를 더하면 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프린트 펑션 명령을 이용해서 결과값 합을 출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4개의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프린트 펑션과 스캔 펑션 4번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for loop를 이용하면 한 번만 쓰면 될 것입니다. for loop를 이용하고 변수 대신에 배열을 이용하면 문장 하나로 축약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4개의 수치 데이터 합한 것을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첫 번째 숫자 입력,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네 번째 숫자 입력이라는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메시지가 올라오고 키보드로부터 4개의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합계 100이 출력될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열 선언 방법입니다. 먼저 데이터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int, float, double, 캐릭터 등등인 것입니다. 배열 이름, 임의로 프로그래머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확보하고자 하는 메모리 공간의 개수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int AA4 하면 메모리 공간 4개가 확보되는데 정수형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각각은 4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총 16바이트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 첫 메모리 공간의 시작 이름은 AA가 되는 것입니다. 변수를 선언한 경우 int a, b, c, d형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a, b, c, d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열 선언할 때는 int aa, for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0번째 메모리 공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모리 공간 등으로 이러한 메모리 공간, 배열로 선언한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4개의 수치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그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배열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는데 그 이름은 AA인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4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각각은 AA0, AA1, AA2, AA3으로 지칭될 것입니다. 합이라는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과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키보드로부터 4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올라오면 키보드로 수치 데이터를 입력할 것입니다. 정수형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데 AA라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AA의 0번째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AA의 0번째 공간에 저장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배열 이름 AA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앰퍼샌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AA 배열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배열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0번째 메모리 공간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배열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앰퍼샌드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는 AA1에 저장될 것입니다. AA2에 또다시 세 번째 수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치 데이터는 AA의 3에 저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다음 슬라이드에서 포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배열에 접근하는 방식은 첨자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0번째 메모리 공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모리 공간에 접근해서 수치 데이터를 읽은 다음 그 4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것입니다. 더한 결과를 합에 저장하고 합에 저장되어 있는 더한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4개의 수치 데이터에 입력하면 4개의 데이터를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배열과 반복문을 결합하면 매우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프로그램에서 4개의 수치 데이터를 입력받는 경우 print 펑션 문장과 scan 펑션 문장 4번을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포문을 이용하고 배열을 이용하면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4번 반복하면서 첫 번째 입력된 수치 데이터는 i가 0일 때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고 두 번째는 AA 1번, AA 2번, AA 3번에 저장할 수 있도록 for 루프를 구성하면 문장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i는 0부터 3까지 변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치 데이터는 AA 0에 저장될 것입니다. AA 1에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는 AA2, 그 다음 데이터는 AA3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열과 포문을 결합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포문과 배열을 이용해서 반복문으로 여러 개의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수형 배열 A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크기는 4가 되는 것입니다. 합이라는 변수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시킨 것입니다. i라는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for 루프를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i는 0에서 3까지일 것입니다. 0, 1, 2, 3 4번 반복될 것입니다. print 펑션 i가 처음에 0이기 때문에 i 플러스 1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0번째라기보다는 첫 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영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i 플러스 1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수치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면 AA, i가 0이기 때문에 AA 0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루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i는 1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두 번째 수치 데이터가 입력될 것입니다. AA, i가 1이기 때문에 AA 1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수치 데이터는 AA 2에, 마지막 수치 데이터는 AA 3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합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AA 0번 데이터와 AA 1번 데이터, AA 2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AA 3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더해서 합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합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열과 반복문을 이용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 코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포함문을 이용해서 연속되는 수치 데이터를 더하는 프로그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함문을 돌리면서 합은 합 플러스 AI 배열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A의 0번째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i가 1로 바뀌면 1, A1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더해질 것입니다. 다음 루프에서는 A2에 저장된 값과 A0, A1을 더한 값, 누적값이 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0, 1, 2이기 때문에 그 더한 결과와 마지막 A2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합에 누적되는 것입니다. 합은 합 플러스 AI 배열 형태, 합은 합 플러스 I 변수의 형태에 쓰던 것을 바꿔서 합은 합 플러스 배열의 형태로 바꿔도 된다는 것입니다.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합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0에서부터 1, 2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배열의 초기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초기화라는 것은 배열을 선언하는 동시에 초기값을 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언과 초기화의 예입니다. 인티저형의 A라는 배열 4개를 선언한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를 초기치로 대입하는 것입니다. 100, 200, 300, 400인 것입니다. 배열의 초기치를 대입할 때는 여러 개의 데이터인 경우에 중괄호로 묶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선언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4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4개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AA0에 100이 저장되고 AA1에 200, AA2에 300, AA3에 400이 저장될 것입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고 선언만 한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인티저형의 AI라는 배열을 선언했는데 4개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4개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초기화 값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장된 값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열의 개수보다 초기화 값이 개수가 적은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AA의 메모리 공간은 4개인 것입니다. 초기 값은 2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경우 남는 부분은 0으로 초기화한다는 것입니다. 배열의 개수보다 초기화 값의 개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메모리 공간은 4개이고 주어진 데이터는 5개인 것입니다. 500이라는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종의 프로그램 에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00개의 배열을 0으로 초기화하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배열을 AA를 선언해 놓고 1000개의 모든 메모리 공간을 0으로 클리어하는 경우 아주 간단하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열의 초기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AI에는 배열 4개를 설정한 것입니다. 초기치 100, 200, 300, 400이 저장된 것입니다. BB라는 배열의 크기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치가 4개이기 때문에 역시 4개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배열 CC의 크기는 4개이기 때문에 100, 200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2개의 메모리 공간은 0으로 초기화될 것입니다. DD라는 배열 모두 0으로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I 선언한 것입니다. for loop인 것입니다. for loop에서
forF에 해당되는 반복문은 print 펑션 문장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괄호가 생략된 것입니다. i가 0에서 3까지 변할 것입니다. 4번 반복될 것입니다. i가 0에서 3까지 변하기 때문에 인형부호 안에는 그대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AA0은 이라는 기호가 표시될 것입니다. %D로 값이 표시되는데 AAI의 값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D는 i에 관련된 %D, %D는 AAI에 관련된 %D인 것입니다. 따라서 AA0이 출력될 것입니다. AA1은 AA1의 값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출력되는데 탭 키를 쓴 것입니다. 탭만큼 이동하면서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8컬럼 이동할 것입니다. 8컬럼 이동하면서 4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출력이 끝나면, 반복문이 끝나면 print 펑션 역슬러시 n, 즉 줄바꿈 문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bb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역시 for를 통해서 4개의 데이터 모두 출력될 것입니다. bb 배열의 값 4개를 출력하고 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cc 배열의 값을 출력하고 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 for에서는 dd 배열의 값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력하는 것은 AA 배열 값입니다. 0번 배열 값 100, 200, 300, 40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택 키만큼, 즉 8컬럼씩 이동하면서 출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BB 배열의 값 출력하는 것입니다. CC 배열의 값 100, 200. 초기치가 설정되지 않은 메모리 공간은 0으로 초기화될 것입니다. DD는 모든 메모리 공간을 0으로 초기화하는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탭만큼 이동하면서 DD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포함문을 사용한 배열 초기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A100에 0, 2, 4, 196, 198처럼 2의 배수로 초기화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AA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배열 BB의 역순으로 대입하는 것입니다. BB0에는 AA99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BB1에는 AA98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BB99에는 AA0을 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배열 초기화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AA라는 배열과 BB라는 배열 정수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은 100개인 것입니다. 첫 번째 for에서 AA라는 배열을 초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i가 0에서 99까지 바뀔 것입니다. 0에서 99까지 변하기 때문에 2의 배수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i가 0일 경우 0이 저장될 것입니다. i가 1일 경우 AA1에는 2가 저장될 것입니다. i가 2일 경우 AA2에는 4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i가 99일 경우 AA99에는 99 곱하기 2, 198이 저장될 것입니다. 2의 배수가 순차적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BB 배열 초기화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AA에 저장된 데이터를 BB로 옮기는데 거꾸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i가 0일 경우 AA99 값이 BB 0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i가 99일 경우에는 AA 0번의 값이 BB 99에 거꾸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printf 펑션을 이용해서 BB 값과 BB 99번 값 모니터에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BB 0번 방에는 198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BB 99번 메모리 공간에는 0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열 이름에 size of 연산자를 적용하고 또 배열의 데이터 타입에 size of 연산자를 적용해서 두 개의 값을 서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배열 이름에 size of 연산자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배열의 전체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열의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적용한 값은 그 배열의 각각의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를 하나의 메모리 공간의 크기로 나누면 메모리 공간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AA4라는 배열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티저형의 AA라는 배열이 선언된 것입니다. 4바이트 인티저이기 때문에 4바이트짜리 4개의 메모리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총 16바이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AA의 전체의 크기를 구하면 16이 될 것입니다. 인티저의 크기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16을 4로 나누면 4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AA를 위해서는 AA0, 1, 2, 3으로 4바이트짜리 4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메모리 공간을 계산하면 16바이트인 것입니다. 하나의 메모리 공간은 4바이트입니다. 16을 4로 나누면 4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AA라는 배열을 정수형 배열로 선언한 것입니다. 배열의 크기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초기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선언됐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는 5가 되는 것입니다. AA의 전체의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4바이트짜리 5개, 20바이트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는 정수형 데이터 4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A의 배열의 크기는 5가 될 것입니다. 카운트 변수, 정수형 변수로 선언한 것입니다. 배열의 크기, 즉 메모리 공간의 개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A의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적용하면 전체 크기 20바이트가 될 것입니다. 인티저의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적용하면 4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20바이트를 4바이트로 나누면 배열의 크기는 5가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통해서 카운트가 갖고 있는 값, 배열 요소의 개수는 5개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셀프 스터디 문제입니다.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을 합하는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포함문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전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누적 변수 sum을 제로로 추계어하고 for 루프 안에 sum은 sum 플러스 i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sum은 sum 플러스 i 대신에 sum은 sum 플러스 배열 AA i를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정수형 배열과 문자열 배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배열을 선언할 때 명령어는 인티저인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캐릭터 명령어인 것입니다. A라는 정수형 배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4개인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은 4바이트로 할당될 것입니다. 초기치는 정수형 데이터로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200, 300, 400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의 경우에 하나의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1바이트, 하나의 문자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배열, 문자형 배열 SS를 선언하고 4개를 확보한 것입니다. 4바이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X, Y, Z 널 문자가 저장될 것입니다. 여기서 널 문자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가 어디서 끝나는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널 문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C 언어에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는 항상 단일 인용부호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열 SS 4개를 선언하고 초기치를 지정하면 X, Y, Z 널 문자가 저장될 것입니다. 또는 캐릭터형의 문자열 배열 SS를 선언하고 각각 0번째 메모리 공간에 X를 저장하고 첫 번째 메모리 공간에 Y, 두 번째 메모리 공간에 Z, 세 번째 메모리 공간에 널 문자를 저장하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캐릭터하고 SS4하고 초기치 X, Y, Z 문자열이기 때문에 2개의 인용부호 큰 따옴표로 묶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널 문자는 알아서 컴파일러가 마지막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X 저장하고 Y 저장하고 Z 저장한 다음에 널 문자 알아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특정 데이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널 문자를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 선언에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 캐릭터형 배열 SS를 선언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8개인 것입니다. 초기치를 지정한 것입니다. 베이직 C인 것입니다. 7개의 문자입니다. 마지막 8번째 방에는 메모리 공간에는 널 문자가 저장될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SS5, 즉 5번 메모리 공간에 샵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배열은 항상 0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메모리 공간에 대시가 저장되어 있으나 다시 샵을 덮어 쓰는 것입니다. 대시는 없어지고 샵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for를 이용해서 각각의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들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print 펑션을 이용한 것입니다. 배열의 크기가 8개이기 때문에 0에서 7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ss 0에 저장된 값, 1에 저장된 값으로부터 시작해서 ss 7에 저장된 값까지 출력하는 것입니다. 출력한 것입니다. 베이직에서 대시 대신에 샵이 대체된 것입니다. 다시 C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출력하는 것입니다. print 펑션 문자열 배열 SS하고 문자형 배열 SS 이름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름이 주어지면 SS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베이직 C라고 출력하는 것입니다. 베이직 샵 C, 대시가 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에 베이직 샵 C라고 출력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사용하는 방법, 문자형 배열에 이름을 부여하면 그 이름 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들이 스트링 형태, 문자열의 형태, %s입니다. 문자의 형태로 한 번에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문자열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프로그램에서 문자형별 SS 메모리 공간의 크기 8개로 선언한 것입니다. 초기치로서 베이직 C를 저장한 것입니다. 베이직 C를 저장하면 마지막에 널 문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중간에서 5번째 메모리 공간에 샵을 저장한 것입니다. 다시 대시는 없어지고 샵이 저장될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0번 방에 저장되어 있는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C 하나의 문자를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0번 방에는 0번 메모리 공간에는 B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B가 출력될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하고 배열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배열 이름을 쓰고 서식 제어 문자로 여러 개의 문자열을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s, %스트링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베이직 샵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샵 C가 모니터에 출력될 것입니다. 배열 이름 %s 서식 제어 문자 쓰면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한 번에 문자열 데이터를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열 순서를 저장되어 있는 역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SS라는 배열에 A, B, C, D라는 문자열을 저장한 것입니다. TT라는 배열 하나 더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TT라는 배열로 다시 옮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I, for를 이용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for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0에서 3까지 I가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SS 값의 I가 0에서 3까지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SS는 3에서 0에서 3까지니까 3에서 0까지 변할 것입니다. SS의 3이 TTII는 0이기 때문에 TT 0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SSI가 1일 경우 SS2가 TT1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I가 3일 경우 SS0가 TT3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TT4 마지막 배열의 마지막 메모리 공간에는 널 문자를 인위적으로 저장시키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TT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s, %스트링 형태로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A, B, C, D로 저장했지만 D, C, B, A로 출력될 것입니다. 거꾸로 SS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TT에 거꾸로 저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자열 처리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펑션은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컴파일러 회사에서 펑션을 개발한 것입니다. 펑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헤더 파일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수 이름만 불러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print 펑션이나 scan 펑션과 비슷한 함수인 것입니다. string.header 파일에는 문자열 처리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라이브러리 펑션이 string length 함수인 것입니다. string length, 즉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함수명만 우리가 호출해서 쓰면 프로그램은 이미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string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데 null 문자는 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자열이 있는데 4개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x, y, g인데 마지막은 null 문자인 것입니다. null 문자를 제외한 실제 문자의 길이만 알려주는 라이브러리 펑션이 string length 펑션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배열, SS 배열에 string length 펑션을 적용하면 그 값은 3일 것입니다. 3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string length라는 라이브러리 펑션과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shop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인 것입니다. 표준 IO, input, output, 입출력 함수가 들어가 있는 헤더 파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헤더 파일에는 print 펑션이나 scan 펑션 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rint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프로그램 내에 standard io.header 파일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include 문장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string.header 파일이 있는 것입니다. string.header 파일에는 문자열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string length라는 문자열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을 호출해다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string.header 파일을 먼저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문자형 별 SS를 선언한 것입니다. 선언하고 초기치 X, Y, G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문자열 별 SS는 크기가 4개로 설정될 것입니다. X, Y, G가 저장되고 마지막에 null 문자가 저장될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len 선언한 것입니다. string length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SS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의 길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자의 길이는 len에 저장될 것입니다. 물론 문자의 길이는 null 문자를 제외한 x, y, g 3이 될 것입니다.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모니터의 문자열 %s는 ss인 것입니다. ss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스트링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x, y, g가 될 것입니다. x, y, g의 길이는 len 값 3이다 라고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할 것입니다. 문자열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 중에서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 string copy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배열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null 문자도 함께 복사된다는 것입니다. string copy ss, xyg라고 문장을 구성하면 xyg라는 3개의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이 ss라는 배열에 copy 저장되는 것입니다. ss라는 배열의 0번째 메모리 공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모리 공간에는 각각 x, y, g가 저장되고 마지막에 null 문자가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펑션 string copy와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tandard io.header 파일 포함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string.header 파일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string copy와 같은 라이브러리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string.header 파일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배열 ss라는 배열 선언한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이고 그 크기는 4인 것입니다. string copy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펑션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헤더 파일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불러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ss라는 배열의 x, y, g를 copy, 저장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ss에 저장된 내용을 string 형태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XYG를 카피, 저장했기 때문에 그 출력도 역시 XYG가 될 것입니다. 문자열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 중에서 string catenate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catenate는 두 개의 문자를 이어주는 함수인 것입니다. string catenate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a, b라는 문장을 작성하면 b라는 문자열이 a의 문자열 d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a는 항상 배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b는 배열일 수도 있고 또는 문자열이 직접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string catenate ss, a, b, c 라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작성하면 이러한 두 번째 주어진 a, b, c라는 문자열이 string catenate 함수에 의해서 ss라는 배열에 있는 문자열의 뒷부분에 연결될 것입니다. ss라는 배열에는 x, y, z 널 문자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a, b, c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자열 D에 a, b, c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널 문자가 있는 위치부터 a, b, c를 연결하고 x, y, g와 a, b, c가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의 문자열이 된 것입니다. 문자열의 끝이라는 널 문자를 이 부분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string catenate와 관련된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샵 include 문장을 이용해서 스탠다드 io.header 파일과 string.header 파일을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ss라는 문자형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7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최대 6자까지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인 것입니다. 널 문자 하나를 제외하면 6개의 문자까지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치로서 x, y, g를 저장한 것입니다. ss0의 x, ss1의 y, ss2의 z, ss3의 널 문자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string catenate 함수를 쓴 것입니다. ss라는 첫 번째 문자열 D에 a, b, c라는 문자열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x, y, g, a, b, c 순으로 저장되고 마지막에 널 문자가 저장될 것입니다. ss에 저장된 string 문자열을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모니터에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x, y, g, a, b, c가 출력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문자열을 비교하는 함수 string compare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compare a, b라고 했을 때 a라는 문자열과 b라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a라는 문자열과 b라는 문자열이 같다고 한다면 a-b의 결과를 되돌려주는 라이브러리 펑션이기 때문에 0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즉 a-b가 0이라는 것은 a와 b가 같은 문자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고 한다면 -1을 리턴해주는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a가 b보다 크면 플러스 2를 리턴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string compare 펑션은 문자열의 크기 그 자체를 비교한다기보다는 a라는 문자열과 b라는 문자열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쓰는 것입니다. 같다면 0, 같지 않다면 다른 값이 될 것입니다. string compare 함수를 이용해서 ss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과 tt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만약에 같다면 r 값이 0이 될 것입니다. 같지 않다면 0 이하의 값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이 될 것입니다. string compare와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문장을 이용해서 standard io.header 파일과 string.header 파일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ss라는 배열에 x, y, g를 저장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열 tt에 소문자 x, y, g를 저장한 것입니다. string compare 함수를 이용해서 s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과 tt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ss에는 대문자 xyg, tt에는 소문자 xyg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문자열이 틀리기 때문에 리턴되는 값은 string compare가 리턴해주는 값은 0은 아닐 것입니다.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ASCII 코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대문자 ASCII 코드 A는 65인 것입니다. 소문자 ASCII 코드 A는 97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문자의 경우가 대문자의 경우보다 ASCII 코드 값이 더 큰 것입니다. 따라서 TT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크기가 SS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고 스트링 컴페어 함수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앞에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것입니다. SS에서 TT를 빼면 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TT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R은 마이너스 1일 것입니다. R 값을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이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문자열의 입출력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펑션과 프린트 펑션에 대응되는 문자열 관련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로서 getString 함수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getString 함수를 사용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문자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릭터형의 배열 SS를 선언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은 10개로 선언한 것입니다. get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문자를 SS라는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배열명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최대 9개의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문자는 널 문자인 것입니다.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도 라이브러리 펑션으로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푸스트링 함수입니다. 문자형 배열 SS를 선언하고 메모리 공간의 크기 10개를 선언한 것입니다. 초기치 X, Y, G를 저장한 것입니다. 푸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SS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데이터를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푸스트링 SS 하면 모니터에 X, Y, G가 출력될 것입니다. 푸스트링 함수에서는 줄바꿈 문자 역/n을 쓰지 않아도 하나의 함수를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줄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줄바꿈 문자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자열 표준 입출력 함수 getString과 pushString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tString과 pushString 함수는 라이브러리 펑션으로서 string.header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함수인 것입니다. include 문장을 이용해서 standard.io.header 파일과 string.header 파일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SS라는 배열과 TT라는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 20바이트를 각각 선언한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푸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과 유사한 기능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올라가면 키보드로부터 문자 데이터가 입력될 것입니다.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문자 데이터는 getString 함수에 의해서 SS라는 배열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푸스트링 함수로 또다시 메시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 입력되는 데이터는 getString 함수에 의해서 tt라는 배열에 저장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자 입력할 것입니다. IT 쿡 북으로 입력한 것입니다. SS에는 IT 쿡 북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자열은 한 빛을 입력한 것입니다. TT라는 배열에 한 빛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string length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SS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와 TT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서 각각 R1과 R2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자열의 길이 R1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에 출력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의 문자열의 길이 역시 R2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할 것입니다. 11개의 문자와 6개의 문자로 디스플레이 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string compare를 이용해서 SS의 배열과 TT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면 0이 될 것입니다. 동일하면 push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두 문자열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출력할 것입니다. 동일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길이도 당연히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false이면 push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모니터의 두 문자열의 길이가 다릅니다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string compare를 사용해서 SS와 TT를 비교한 결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은 아닐 것입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else 다음 문장 두 문자열의 길이가 다릅니다. 라고 출력할 것입니다. 2차원 배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연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과 열이 존재하는 배열인 것입니다. 당연히 행과 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첨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1차원 배열의 경우에 첨자가 하나인 것입니다. 0번째 메모리 공간, 1번째 메모리 공간, 2번째 메모리 공간 등입니다. 그렇지만 2차원 배열에서는 행과 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0행, 1행, 2행이 되는 것입니다. 0열, 1열, 2열, 3열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 공간은 0행, 0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모리 공간은 0행, 1열인 것입니다. 0행, 2열, 1행, 3열, 0행, 1행,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마지막은 0행, 1행, 2행, 2행, 0열, 1열, 2열, 3열, 2행, 3열이 되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과 관련된 프로그램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정수형 2차원 배열 AA를 선언한 것입니다. 3행 4열로 구성되는 2차원 배열인 것입니다. 따라서 12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인티저이기 때문에 총 메모리 공간은 48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3행 4열이기 때문에 0행 0열에서 2행 3열까지로 지칭될 것입니다. 0행 0열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에 1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0행 1열에 2, 0행 2열에 3, 마지막으로 2행 3열에 12의 초기치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for loop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나중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모니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먼저 메시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AA 0행 0열부터 AA 2행 3열까지 출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 한 행씩 출력하는 것입니다. 1행에 관련된 메모리 공간의 값들, 2행에 관련된 메모리 공간의 값들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1행에 관련된 메모리 공간의 값 1, 2, 3, 4, 2행 5, 6, 7, 8, 3행 9, 10, 11, 12 데이터가 모니터에 출력될 것입니다. for loop를 이용하여 2차원 배열의 초기 값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2차원 정수형 배열 AA를 선언한 것입니다. 3행 4열의 배열인 것입니다. 12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각각은 4바이트 공간인 것입니다. value라는 정수형 변수 선언하고 초기치를 1로 저장한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의 초기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2차원 for loop를 돌리는 것입니다. 외부 루프와 내부 루프로 구성된 것입니다. 물론 내부 루프부터 도는 것입니다. for i는 0에서 i는 2까지인 것입니다. 0, 1, 2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는 행에 관련된 변수일 것입니다. 0행, 1행, 2열에 관련된 변수인 것입니다. 내부 루프에서의 k 변수는 열에 관련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열, 1열, 2열, 3열, 0에서 3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AA라는 배열의 초기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i가 0이기 때문에 0행에 관련된 데이터들 저장하는 것입니다. 0행, 0열, 1열, 2열, 3열 값을 value라는 값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value는 k값이 하나씩 증가함에 따라서 하나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초기치가 1이기 때문에
1, 2, 3, 4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시 에브루프 i가 1이 되는 것입니다. 일행에 관련된 배열 메모리 공간에 소개치를 저장할 것입니다. 5, 6, 7, 8을 저장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i가 2가 되는 것입니다. 2행에 관련된 데이터들 2행, 0열, 1열, 2열, 3열, 4열, 9, 10, 11, 12가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프린트 펑션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모니터에 출력한 결과는 1행의 데이터 1, 2, 3, 4, 2행의 데이터 5, 6, 7, 8, 3행의 데이터 9, 10, 11, 12가 출력될 것입니다. 계속 프로그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AA00부터 AA2행 3열까지 출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띄운 것입니다. 워로프를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워로프를 돌리면서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된 값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수형 세 자리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AA의 0행 0열부터 AA의 2행 3열까지가 출력될 것입니다. 하나의 루프가 돈 다음에 줄바꿈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가 0인 경우 하나의 행이 출력되고 줄 바꾼 다음에 i가 1인 경우 다시 두 번째 줄을 바꾸고 i가 2인 경우 마지막 2행 출력하고 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바로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int AA34 즉 3행 4열에 AA라는 2차원 배열을 정수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선언하면서 바로 초기 값을 지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3행 4열의 값들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중괄호 안에 첫 번째 중괄호가 행에 관련된 것입니다. 행인 것입니다. 또 다른 행인 것입니다. 3행이기 때문에 0행에 관련된 데이터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컴마로 구분하고 1행, 컴마로 구분하고 2행에 관련된 값, 초기 값으로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의 초기 값 지정에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정수형 배열 AA 2차원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3행 4열의 배열인 것입니다. 초기 값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지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0행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1행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2행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2행의 0열, 1열, 2열, 3열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AA0, 0부터 AA2행 3열까지 출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for 루프를 이용할 것입니다. 먼저 행에 관련된 변수 i는 0에서 2까지 0행, 1행, 2행으로 바뀔 것입니다. 0행, 1행, 2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루프입니다. K 루프는 0에서 3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0에서 3까지 즉 4열로 구성된 배열이기 때문에 0에서 3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니터의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된 값을 정수형 세 자리로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i가 0일 경우에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되고 줄을 바꿀 것입니다. 따라서 1, 2, 3, 4를 출력하고 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i가 1이므로 1행 데이터 4개가 출력될 것입니다. k는 0에서 3까지 5, 6, 7, 8 출력될 것입니다. 다시 i가 2로 바뀌면 2행 0열, 2행 1열, 2행 2열, 3열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9, 10, 11, 12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3차원 배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대부분 1차원 또는 2차원 데이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3차원 배열의 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을 쌓아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첨자가 3개일 것입니다. 면행열이 되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 2개로 구성된 3차원 배열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윗부분의 2차원 배열을 0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부분의 2차원 배열은 1면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 공간의 위치는 0면 0행 0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메모리 공간의 위치는 0면 0행 1열이 되는 것입니다. 윗부분 2차원 배열의 마지막 메모리 공간의 위치는 0면 2행 3열이 되는 것입니다. 아랫부분 2차원 배열의 위치를 지정할 때 윗부분의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0을 모두 1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1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1면 2행 0열, 1열 2열, 마지막이 1면 2행 3열이 되는 것입니다. 첨자로 지정하는 방법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0면 0행에 관련된 4개의 메모리 공간입니다. 0면 0행, 0열, 1열, 2열, 3열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0면 2행에 관련된 4개의 열에 관련된 메모리 공간, 1면 2행에 관련된 4개의 열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차원 배열의 초기화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3차원 배열이 선언된 것입니다. A라는 3차원 배열은 2면 3행 4열로 구성된 것입니다. 2차원 배열 2개로 구성된 배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2차원 배열은 3행 4열인 것입니다. 3행 4열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2차원 형태로 구분해서 2개의 면에 관련된 초기값을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 여러 개를 선언하면 그 자체가 3차원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예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배열을 이용해서 입력된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자열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빗이라고 입력받았다면 출력은 거꾸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TIBNAH로 거꾸로 출력하라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io.헤더 파일과 string.헤더 파일이 include 명령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배열 2개를 선언한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인 것입니다. 100바이트씩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 99개의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자는 널 문자가 하나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99개의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운트와 i 변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문장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s, 즉 문자열의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입니다. 키보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ss라는 배열에 저장될 것입니다. 몇 문자를 입력했는지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ss에 저장된 문자의 개수는 몇 개인지 라이브러리 펑션 string length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입력한 문자의 개수는 count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r loop를 이용해서 ss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거꾸로 tt라는 배열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i 루프를 돌리는 것입니다. i는 0에서 i가 count-1까지입니다. 여기서 count는 ss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의 첨자가 0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0에서 count-1까지 i 값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ss에 count-i 플러스 1이 오변 문장인 것입니다. 오변식을 살펴보면 i가 0일 때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즉 count-1이 되는 것입니다. ss의 마지막 메모리 공간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일 앞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i가 0일 때 0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섯 문자이라고 한다면 ss의 배열의 첨자의 값은 4가 되는 것입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메모리 공간의 위치는 4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운트에서 하나를 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치는, 그 이전 위치는 i가 1이기 때문에
2를 또 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5개의 문자라면 이 가로 안의 값이 4, 3, 2, 1, 0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I 값은 거꾸로 0, 1, 2, 3, 4가 되는 것입니다. TT0에 SS4 값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SS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거꾸로 TTI에 저장한 것입니다. 다음 TT 카운트, 즉 카운트 마이너스 1까지 TT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TT 카운트 문자열의 마지막에는 널 문자 하나를 더 저장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TT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s 스트링 서식 제어 문자 형태로 출력하면 거꾸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문자열이 대문자이면 소문자로, 소문자이면 대문자로 변환하고 그 외의 문자는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문자를 입력받을 것입니다. 소문자는 대문자로,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io.header 파일과 string.header 파일 including 시킨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문자형 배열 2개 선언한 것입니다. in과 out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ilen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difference를 선언하고 difference의 초기값으로서 영문자, 소문자 A에서 영문자, 대문자 A를 뺀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difference는 인티저형의 변수인 것입니다. 정수형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A의 ASCII 코드는 97번인 것입니다. 대문자 A의 ASCII 코드는 65인 것입니다. 따라서 ASCII 코드 97에서 65를 빼면 32가 되는 것입니다. 디퍼런스가 갖고 있는 값은 32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대문자 A를 소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문자 A에 32를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65에 32를 더하면 97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문자 A를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97에서 32를 빼면 65, 대문자 A가 되는 것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상호 변환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메시지 띄울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문자 입력해달라고 메시지 올리는 것입니다. get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받아들이고 그 문자열들은 in이라는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입력된 문자열의 문자의 개수를 string length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변화시키는 부분인 것입니다. for loop를 돌리는 것입니다. i는 equal 0에서 length-1까지입니다. 여기서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인 것입니다. 배열의 첨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에서 문자의 길이 length-1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문을 쓰는 것입니다. 이 부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in i, 현재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가 A와 같거나 A보다 크면 ASCII 코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65와 같거나 65보다 크고 그리고 Z와 같거나 Z보다 작다고 한다면 두 개 다 수루일 때 수루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A와 같거나 A보다 크고 Z와 같거나 Z보다 작다고 한다면 대문자에 속하는 ASCII 코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문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in이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의 ASCII 코드에 32를 더하면 소문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문자가 아니라면 else if 문장으로 올 것입니다. else if 문장에서 다음 조건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자가 in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가 소문자 A와 같거나 A보다 크고 Z와 같거나 Z보다 작다고 한다면 소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소문자의 ASCII 코드에서 32를 빼면 대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문자로 바꿔서 out이라는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대문자도 아니고 소문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else 다음 문장이 실행될 것입니다. 현재 in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그대로 out이라는 배열에 저장할 것입니다. 배열의 out이라는 배열의 마지막 부분에는 널 문자가 삽입되는 것입니다.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out이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될 것입니다. 구구단의 결과를 2000 배열에 저장한 후에 다시 모니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실행 결과인 것입니다. 1단입니다. 9단 2단입니다. 9단 3단, 9단 9단을 모니터에 이러한 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1에서 9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1에서 9까지 변화시키고 두 번째 숫자는 1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다음 줄로 넘어갈 때 두 번째 숫자가 1에서 9까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숫자가 1에서 9까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만 적용하면 쉽게 for loop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구라는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인 것입니다. 구행, 구열로 선언한 것입니다. 구구단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총 81개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for loop를 이용해서 구구라는 배열의 구구단의 결과 1, 2, 3, 4, 5, 6, 7, 8, 9, 2, 4, 6, 8이라는 값들을 저장하는 루프가 되는 것입니다. i가 0에서 8까지 변화할 것입니다. 0행에서 8행까지 변화하기 때문에 i가 0에서 8까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k 역시 열에 해당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0, 열에서 8, 열까지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구라는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배열의 첨자는 0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구구단은 1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와 k 값에 각각 1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i가 0인 경우 이 항은 1이 될 것입니다. 1단인 것입니다. k가 0에서 8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k가 0에서 8까지 변하기 때문에 1에서 9까지 변할 것입니다. 1단, 1, 1은 1, 1, 2는 2, 1, 3은 3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i 변수가 1로 변하면 2단이 되는 것입니다. i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단. i가 마지막으로 8이 되면 9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구라는 배열의 for loop를 이용해서 구구단의 연산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for loop를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구구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구구단의 결과를 보기 좋게 이러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i, k 모두 0에서 8까지 변화할 것입니다.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먼저 k 변하는 변수 내부 루프가 먼저 돌기 때문에 먼저 변하는 변수는 k인 것입니다. 앞에 값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로서 먼저 앞에 값이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를 앞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값 1에서는 1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0행에서는 1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다 i 값을 쓰는 것입니다. 구구라는 배열에 있는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에 저장된 값들 각각 디스플레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행의 디스플레이가 끝나면 출력이 끝나면 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행 그대로 또 똑같은 루프에 의해서 표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i 루프와 k 루프가 모두 돌고 나면 이와 같은 구구단 출력이 모니터에 보기 좋게 표시될 것입니다. 예제 프로그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것입니다. 입력받은 후에 특정 문자를 특정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 글자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것입니다. Visual Studio Enterprise Edition이라고 입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i라는 소문자는 대문자 d로 바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력된 문자열에서 i는 d로 모두 바꿔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io.헤더 파일과 string.헤더 파일을 프로그램에 include 포함시킨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 선언한 것입니다. string이라는 문자형 배열 선언을 했습니다. 메모리 공간은 100개인 것입니다. 문자형 변수 캐릭터 1과 캐릭터 2를 선언한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i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문자열을 입력받을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여러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면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여러 글자를 입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되는 문자 데이터는 getString 함수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string.header 파일에 포함된 라이브러리 펑션 get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string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또다시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변환될 문자와 변환할 문자를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i는 d로 바꿔라 또는 a는 z로 바꿔라 등등 두 개의 문자를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scan 펑션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물론 문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식 제어 문자는 %c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력한 문자는 ch1 캐릭터 1이라는 변수에 저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입력된 문자는 캐릭터 2라는 변수에 저장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r loop를 돌리는 것입니다. i는 0부터 string length str이라는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str은 배열의 이름인 것입니다.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string length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배열에 5개의 문자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0에서 4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첨자는 0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0에서 4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쓴 것입니다.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첫 번째 지정한 문자와 같다고 한다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i는 대문자 d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string 0, 0번째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은 다시 ch2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지정한 값 대문자 d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0번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소문자 i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문장은 그냥 건너뛰는 것입니다. for loop가 계속 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for loop 순환이 모두 끝나면 지정한 캐릭터 1의 문자값은 캐릭터 2로 모두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 문자열 값 출력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s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열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배열에는 하나의 이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는 첨자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메모리 공간은 첨자로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첨자는 항상 0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문과 같이 배열을 사용하면 배열의 특정 값을 저장하거나 또는 배열에 저장된 값을 읽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열의 개수, 즉 메모리 공간의 개수를 알아내려면 size of 연산자를 배열의 이름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열과 문자열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나열한 문자열을 배열에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자열 배열의 크기는 문자열 길이 플러스 1인 것입니다. 문자열의 마지막에 널 문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항상 문자열의 길이에 하나가 더해진 값이 배열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열과 관련된 다양한 라이브러리 펑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string length라는 라이브러리 펑션, 문자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자를 카피하는 string copy, 또 string catenate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하는 라이브러리 펑션,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하는, 특별히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평가하기 위한 스트링 컴페어, getString 함수,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을 때 쓰이는 getString 함수, 또 모니터에 출력할 때 쓰이는 putString 함수들이 라이브러리 펑션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펑션들은 string.header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인 경우에 행과 열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행 4열의 2차원 배열 AA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이 3개가 되는 것입니다. 3행 4열이 되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 선언하고 바로 초기 값도 중괄호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